제 남편은 평소에는 순둥인데 한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다혈질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인들과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저와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이 부쩍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화가 난 남편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 근처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저와 남편은 중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당시에는 남편의 실수라고 경찰 조사에서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무서운 남편,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셨겠어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셨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남편이 성격이 대단합니다. 예, 운전하다가 좀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도 중상을 입을 정도로 사고를 냈으니까 좀 대단한 성격인데 과연 이렇게 계속 혼인관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좀 고민해 본 사안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행동 하나의 모습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행동 하나로 유추될 수 있는 많은 그런 행동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남편분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이걸 고의를 가지고 차를 들이받아서 아내도 다치고 본인도 다치는 그런 상황을 야기시켰어요. 이렇게 와이프를 좀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면 이건 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 아닐까요? 예, 그 살인 미수가 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살인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처벌되는 규정이고 살인 미수는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냈는지 아니면은 너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유발적으로 사고 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차가 부딪힌 위치가 보조석이었고 그 다음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하면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차가 저속이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부딪히기 직전에 또 브레이크도 밟는 행위도 했었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좀 했다고 하면은 좀 살인의 고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딪히기 직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좀 분석을 해서 네.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부딪힌 위치가 또 어딘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각각 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사고가 나기 직전에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따라서 좀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인죄가 성립,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면은 살인 미수로 처벌이 될 것이고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고 했다면 특수 상해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를 진행하다가 부딪히고 한 거는 이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친다는 생각은 충분하게 가졌다고 보여지므로 특수 상해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위자인 남편분께서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살인 미수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특수상해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서 살인 미수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고 처벌 수위는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살인죄는 형법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사람을 징역할 것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죄 같은 경우에 10년에서 1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인 미수죄 같은 경우에는 하한을 3분의 1을 감경하고 상한을 3분의 2 정도 감경을 해서 통상적으로 살인 미수는 3년에서 5년 사이로
보통 처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찰 조사를 앞서서 이제 받으셨었는데 그때 남편이 실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증언을 좀 반복을 해야 되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이제 번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셨는데 이게 혹시나 좀 문제는 없을까요? 예, 진술을 번복했을 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거 처벌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고민을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민과 관련돼서 세 가지가 좀 검토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 위증죄입니다. 이거 내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위증죄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위증죄는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예,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위증죄지 경찰 앞에서 거짓말 한다고 해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다음으로 고민해 볼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야? 내가 허위로 진술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방해했으니까 내가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수사 기관의 의무지 지금 아내가 어떤 말을 진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증거인멸죄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볼펜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가 증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진술도 증거인멸죄의 증거라고 본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처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증거인멸죄는 친족 상돌회 같은 부부 사이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 면제된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위증죄나 공무집행방해죄, 그 다음에 증거인멸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아내분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 아내분께서 일단은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예, 이혼 사유 중에서는 이제 민법 840조에 그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 이혼은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협의해서 이혼할 수 있고 그 사유를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상 이혼할 경우에는 민법 840조에 6가지 사유에 해당돼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사무죠. 그리고 6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사실 남편에 대한 진술을 좀 바로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다시 이제 있었던 상황 그대로 진술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뭐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중대하게 어려운 사유라고 사실은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